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서울 노량진은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수만 명이 공부를 하는 고시의 상징인 곳입니다. 지금도 한 교실에서 수백 명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을 텐데요. 이런 노량진 학원가에서 결핵 확진 환자가 나와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감염자와 접촉한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인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호주 교수 연결해서 결핵의 특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오는 18일까지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영할 개인 택시 사업자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전용 개인 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손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화 예약, 소위 콜을 받아서 운행하고 있고요. 별도로 지정한 외부 표시와 콜 장비를 부착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65세 미만의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개인 택시 사업자입니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자원봉사 다수 경험자는 우대 대상입니다. 쌤의 위시아이 띄워드리면서 2017년 12월 1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노량진 학원가에 결핵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결핵은 감염 질환이죠. 좁은 교실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함께 수업을 받기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핵 확진 환자와 접촉한 대상자가 적어도 500명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핵은 어떤 병이고 또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노량진 학원가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결핵 감염자하고 사망자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핵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보다도 거기서 감염된 사람이 또 있을까 그게 걱정입니다만은 일단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감염 환자가 많은가요? 예, 맞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 3만여 명의 이제 신규 결핵 환자가 발생했고요. 예. 현재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 사망률 가장 높습니다. 2015년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이 우리나라가 80명으로 OECD 평균 11.4명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예. 사망률도 10만 명당 5.2명으로 OECD 평균 1명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결핵에 관해서는 아직 후진국이다. 창피한 일이죠. 네. 이게 예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진국 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근데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양 부족에 시달려서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결핵에 많이 걸렸다고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감염될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노인층이 면역이 떨어진 노인층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예. 10대, 20대 이제 청소년 젊은 층에서 또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대입 수험 공부라든지 아니면 대학에 입학해서도 취업 준비, 또 젊은 층들이 취업해서도 또 살아남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과로와 스트레스, 영양실조, 일부는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서 결핵 환자가 늘기도 하고, 예. 또 외국에 많이 여행도 하고 외국인들이 국내에 또 노동자를 포함해서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또 결핵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핵이 한두 가지 원인으로 발병하는 게 아니군요. 그래서 다각적인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텐데. 네. 자, 어쨌든 노량진에서 발견된 결핵 확진 환자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에 있었고요. 접촉한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500여 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핵이 일반적으로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맞습니다. 이 학원 수강생들이 그렇게 쉽게 전염이 됐을까요? 물론 이제 신종플루나 메르스처럼 금방 확 환자가 늘지는 않습니다. 예. 이
이 활동성 결핵 환자가 이제 기침 재채기를 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 중에 미세한 입자, 이걸 비말핵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결핵균이 같은 실내에 떠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강생이 있던 그 교실에 결핵 환자가 있으면 기침 재채기 할 때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실내에 있는 사람들을 전염시킬 수가 있는데 다 전염되는 건 아니고 예. 그 중에서 이제 밀접한 접촉자, 장기간 또 결핵에 대한 방어 면역이 약한 사람들에서 이제 감염될 위험이 좀 증가됩니다. 그 가능성, 그 확률이 더 같이 오래 같은 공간에 있을수록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잠깐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밀접하게 오랫동안 접촉했느냐가 이제 위험이 높아지는데, 그냥 우연히 단기간 스쳐 지나갔다. 우연히 뭐 몇 마디 했다. 이걸로 감염의 우려는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가까이 장기간 접촉하는 이제 가족, 또 친구, 뭐 동료, 이런 쪽에서 이제 위험이 높겠죠. 예. 그 결핵 환자와 접촉했던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금 보건당국이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양성 진단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근데 감염 여부를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양성, 음성을 진단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접촉자에 대해서 역학조사하고 이제 검사, 흉부 엑스선과 이제 잠복결핵 검사를 하는데, 예. 흉부 엑스선에서는 한 뭐 250여 명에서는 아직 확진자는 없고, 잠복결핵 검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 혈액 감사를 통해서 이제 결핵에 대한 잠복결핵 여부를 보는 검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결과를 보면은 얼마나 더 지금은 아직 2차 감염자는 없습니다. 접촉자에서. 예.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정밀하게 잠복결핵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앞서서 뭐 양성이나 음성으로 진단 내리는 것하고 잠복결핵 검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는데 그냥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증상도 없고 발병도 안 했기 때문에 전염력도 없죠. 증식이 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잠복이라고 하는데 이 잠복결핵의 90%는 이제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지냅니다. 한 10% 정도가 나중에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은 당뇨나 뭐 암이나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거나 면역이 좀 떨어진 분들, 또 과로하거나 뭐 음주를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면역이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잠복결핵에서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게 이제 일반 결핵과 다른 점인가요? 네. 그러니까 일반 결핵이라는 건 이제 활동성 결핵이라고 해서 예. 아까 노량진에 있는 확진 환자처럼 기침 가래를 통해서 결핵균이 나오고 증상도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염성도 있고 그래서 꼭 치료를 해야 되는 항결핵제 투약 치료가 이제 필요한 사람이죠. 그렇군요. 자, 오늘 결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학원가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그리고 질문 보내주고 계십니다. 1032번님, 집에 한 명이라도 결핵균을 옮아온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걸릴 수도 있을까요? 결핵균에 감염이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엑스레이 찍어보는 수밖에 없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어떤가요? 네, 지금 뭐 결핵 환자가 있으면 가족들은 다 역학조사도 하고 흉부 엑스레이도 찍어서 활동성 폐결핵 있나 보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잠복결핵 검사를 통해서 혈액으로 증상은 없지만 잠복결핵 환자가 있는지 가족 중에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굉장히 결핵에 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와 예방 대책을 내놓고 실시하고 있어서 이 결핵 환자가 있는 경우는 보건소에서 나와서 뭐 가족 같은 경우, 뭐 친구 같은 경우 다 역학조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잠복결핵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5247번님, 결핵은 공기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밥을 같이 먹거나 뭐 악수를 한다든지 신체 접촉으로도 전염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예, 지금 뭐 밥을 먹거나 악수를 하거나 이걸로 전염되는 건 아닙니다. 기침 재채기를 할 때 거기서 이제 결핵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기침 에티켓을 잘 지켜야 된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방 대책이 되겠죠. 예.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소년이라든지 20대 젊은 층에서 결핵 환자도 늘고 있고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은 최근 3년간 전국 고등학교 중에 절반가량의 학교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 학생들이 만약에 잠복 결핵에 걸려 있다면은 이것이 다른 주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장기간 같이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잠복결핵만으로는 전염성은 없습니다. 증상도 없고 이게 잠복결핵은 그냥 정지된 결핵균인 거기 때문에 만약 이 학생이 대입 수험 공부 중에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영양결핍 상태가 되면 이제 활동성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결핵관리 사업 중에 잠복결핵 환자 중에서 이제 원하는 경우는 결핵약을 이제 복용해서 이 잠복결핵이 활동성 결핵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그러니까 예방적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제내성 결핵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떤 종류인가요? 이제 결핵 환자는 약제를 이제 3가지 또는 4가지를 투약하게 되는데 이 다제내성 결핵이라는 거는 2가지 이상의 항결핵제에 내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핵약을 먹어도 이제 치료 실패하기가 쉽고 그래서 결핵 환자에서 이제 결핵균을 배양을 해서 결핵약에 대한 내성이 있는지 듣는지 않는지를 테스트해서 그러니까 듣는 약으로 적어도 3가지를 투약을 해야 이 다제내성 결핵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좀 더 치료가 까다로울까요? 일종의 뭐 난치성 결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핵 환자에서 가래를 균 배양 검사를 통하고 어떤 약이 잘 듣는지 테스트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환자는 뭐 90% 이상 약을 9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면 완치율이 높지만 일부에서 이제 안 듣는 환자가 이런 다제내성 결핵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뭐 가래 검사할 때 결핵 배양을 하고 약에 대한 감수성 검사라고 하는 검사도 추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제내성 결핵의 발병 원인은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원인은 우리가 결핵약 치료는 보통 뭐 1, 2주 먹는 게 아니라 적어도 6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마다 결핵약을 6개월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핵약을 충분히 안 먹고 중간에 자의로 중단하는 경우에 내성 결핵균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먹어야 되는데 뭐 1, 2개월 먹고 증상이 좋아지니까 끊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다제내성 결핵균이 나올 수가 있고 이 결핵균이 다른 사람한테 좀 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핵 환자분들은 의사가 지시한 대로 그 결핵약을 6개월 이상 때에 따라서 뭐 9개월 복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코스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장기간 치료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의사의 처방대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7412번님, 예전에는 이맘때쯤 크리스마스 실을 사서 카드 보낼 때 붙여서 보내곤 했는데 크리스마스 실이 사라져서 결핵도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기와 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 증세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증상이 뭐 미열이 있거나 뭐 마른 기침이 있거나 그냥 피로하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굉장히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알아채기 어렵고 단지 이제 마른 기침이 2주 이상 되면 이제 폐결핵을 의심해봐야 되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뭐 감기 걸려도 콧물 재채기 기침이 한 일주일 되면 좋아지잖아요. 기침이 2주 이상 되면 폐결핵을 의심해서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봐라. 근데 또 결핵이 80 내지 90%는 폐결핵으로 오지만 나머지 10 내지 15%는 폐가 아닌 뭐 림프절이나 장이나 신장 다른 부위의 결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기침이 없고 그냥 미열만 있거나 기운이 없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또는 목이나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만져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폐결핵이 아니라 뭐 림프절 결핵이나 다른 폐가 아닌 다른 부위에 오는 결핵도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핵을 예방하는 개인 수칙을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이 뭐 지금 왕도가 없죠. 우리가 뭐 충분히
수면 취하고 골고루 영양 섭취하고 음주나 담배나 여기 해가 되는 거 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냥 거의 이제 일반인 건강 수칙을 잘 지키면 되겠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기침이 오래되거나 이제 예. 미열이 지속되면 빨리 가서 결핵 진단 받고 치료받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그 찬스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기침이 있는데 뭐 한 달, 두 달 뭐 아무 치료 예. 없이 했는데 나중 결핵이었다. 그 사이에 접촉한 사람 중에 이제 2차 결핵 환자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마른 기침이 2주 이상 되면 반드시 엑스레이 찍고 예. 정기결핵에 대한 진단을 해봐야 된다. 예.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그 기침 예절 지키는 것도 당연히 물론 중요하겠죠. 자, 당연히 오늘, 뭐 지금 예. 겨울철에 뭐 독감도 있고 여러 가지 예. 호흡기 감염도 있고 결핵도 마찬가지로 기침 에티켓을 지키시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의 김호주 교수였습니다. The Flying Pickets의 Only You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경기도와 인천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의 김은하 대표 오늘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그 포항 지진 이후에 생존 가방이라든지 뭐 재난 안전 키트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집에다가 구비를 해놓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얘기를 나눌 것 중에서 라이프 클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저희 라이프 클락은 경기도 주식회사 경기도 내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 18개사랑 힘을 합쳐서 조명봉, 호루라기, 구호 요청 깃발, 보온포, 압박붕대, RC카드 등 6시간의 골든타임에 필요한 6종의 기초 고유용품을 시계 형태 케이스에 담아서 8월에 출시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무게라든지 네. 뭐 사용하는 방법이 어렵다든지 그렇진 않나요? 무게가 무겁다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방법이 어렵다든지 그러진 않나요? 이게 1kg짜리 제품이고요. 예. 그래서 미취학 아동이나 노인분들도 쉽게 들어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제품 설명을 구성을 함께 하였습니다. 자세하고 쉽게. 사진을 통해서 제품 설명까지 해놓으셨다. 네. 이제 경기도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 18개 회사가 힘을 합쳐서 개발을 한 것인데요. 네. 라이프 클락을 개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뭘까요? 네, 저희가 보통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시장성을 우선해서 일반 기업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생활용품들이나 여러 가지 용품들 중에서 경기도 주식회사가 차별화된 영역에서 어떤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예. 요즘은 사회 문제로 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재난 관련된 대비용품들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난 대비 구호용품에 관심이 많이 증대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잇따라서 지진으로 한국형 재난 대비용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때여서 아직까지는 이런 그 재난 대비 용품에 대해서 적극적인 인식 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그 인식의 변화를 시키기 위해 저희 라이프 클락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이 라이프 클락의 구체적인 구성품과 이 라이프 클락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라이프 클락의 구성품은 저희가 그 사람들이 일상에서 손쉽게 재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계형으로 제작되어져 있으며 1단계의 베이직한 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품으로는 구체적으로 12시간 동안 빛이 발생해서 조난자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조명봉이나 구조를 요청할 때 필요한 호루라기, 고층 아파트와 매물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한 고요청 깃발이나 체온 저하를 방지하는 보온포, 응급치료가 가능한 압박붕대, 또한 긴급 상황 연락카드인 IC카드가 탑재되어 있고요. 이 구성용품들은 저희가 재난안전 현장 보호 응급치료 전문가들의 토론을 걸쳐서 재난 발생 시점부터 구호 요청 단계까지 최소한의 필요한 기초 보호용품으로 6종을 선정해서 구성한 키트입니다. 예.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좀 발품을 팔아서 구해야 하는 그런 물품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나요? 18개 회사가 모여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회사 중에서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건가요? 실은 이제 시계로의 발상은 이제 저희가 디자이너 이서구 씨가 같이 참여하면서 제안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셨던 여러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재난용품이 어떠한 형태여야 하는가를 많이 고민을 했고, 또 재난용품의 가장 취약점이 이게 모양새가 둔탁하다 보니 어디에 많이 숨겨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그래서 재난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용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그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시계의 형태는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시간을 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 시계 형태로 탑재를 시켜. 그리고 또 시계는 재미있게도 어느 시계나 뒤를 열어보면 다 비어져 있고 무브먼트만 작은 게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런 형태로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예. 모양도 그렇고 구성품도 젊은 층한테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저희가 포항 지진이라든지 이런 지진 사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니즈들이 많고 또 저희가 가격대 자체가 39,000원으로 합리적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은 재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뭔가 대비용품을 바로 사전에 구비해두는 게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재난을 안전하게 선물합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의 반응이 뜨겁고 또 이 제품들이 주문하시는 분들하고 받는 분들이 주소가 틀리세요. 그건 이제 저희가 기획했었던 대로 이걸 구매해서 선물을 많이 하는 형태, 안전을 선물하려고 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형태를 많이 엿볼 수 있고, 이제 좀 젊은 층에서 좀 이런 아이디어 상품이지만 디자인도 깔끔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반응들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주식회사의 김은하 대표와 라이프클락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오늘은 인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천 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내년도 시행 여부를 두고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 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내년도 시행을 두고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천의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정부의 무상급식 단계별 시행 계획에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9월 조기 시행을 추진하면서 구체화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상급식을 함께 해야 할 인천시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겁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천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인천시와 시교육청 등이 무상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정 비율로 나눠 분담하고 있는데 총 73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이 분담률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면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인데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현재 인천시 의회에서는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라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고등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시의회 예결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9일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인천시 분담 예산 213억 원을 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반영한 상태입니다.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730억 원 중 급식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 426억 원의 50%에 해당하는 재원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시교육청 예산에도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건데 시교육청이 관련 예산 편성을 동의해 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시의회가 시교육청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하면 사업 시행이 어렵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의회 예결위의 예산 심사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시의회 예산 심사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내일 동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군요. 그리고 인천 무의도의 44만 제곱미터 부지가 경제 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인천 중구 무의도와 실미도 일대 44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이 부지엔 솔레어 코리아라는 업체가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세계적인 수준의 레저 휴양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게 됩니다. 솔레어 코리아는 필리핀에서 솔레어 리조트 앤 카지노와 스카이타워 등을 조성해 운영하는 필리핀 재개서열 3위 블룸베리 리조트사가 투자해 만든 업체입니다. 제주도에서도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부지 매입 등 개발 여건이 성숙해진 점을 고려해 사업 대상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예, 추후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솔레어 코리아는 내년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고 2022년까지 복합 리조트를 조성해 2023년부터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복합 리조트 건설부터 향후 10년간 생산 유발 4조 1,098억 원, 취업 유발 42,446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합 리조트가 문을 열면 연간 146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이 시설을 찾을 것이라는 게 인천경제청 예상입니다. 관광 기능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촉진 등 국가와 인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마칩니다. 끝으로 장국영이 부르는 Thousand Dreams of You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